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데일리 아시아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엔비디아와 AMD가 중국에 반도체를 수출하는 대가로 중국 매출의 15%를 미국 정부에 납부하기로 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오늘 보도했습니다. 엔비디아의 경우 중국 전용 AI 칩 H20 판매 수익의 15%를, AMD는 MI308 칩 수익의 15%를 미 정부에 내기로 한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 엔비디아 H20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가 지난달 무역 협상 이후에 이제 수출 지개를 허용했는데요. 그런데 미 상무부의 H20 칩 수출 허가 발급이 계속 늦어지면서 지난 6일이죠. 젠슨 왕 CEO가 트럼프 대통령을 찾아가서 만났고 이틀 뒤인 8일 날 이제 미국 상무부가 수출 허가를 발급하기 시작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미국 기업이 수출 허가를 받기 위해 매출의 일부를 정부에 내기로 한 건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관세를 피하려면 미국에 투자해야 한다고 요구해온 트럼프 행정부의 방식과 맞아떨어진다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과거 저서 거래의 기술을 보면 협상 상대를 최대한 압박하라고 쓰여 있습니다. 다만 이제 중국이 관세 협박에도 물러설 기세가 안 보이자 엔비디아, AMD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에게 중국의 칩 수출 대가로 번 돈의 일부를 내라고 한 게 먹힌 셈입니다. 리서치 업체 번스타인은 엔비디아가 올해 중국에 약 150개 H20 칩을 판매해 230억 달러, 우리 돈 32조 원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추정했는데요. 트럼프 정부 입장에선 적지 않은 새 수익원이 생긴 건데요. 아직 어떻게 사용할지는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관영 매체들이 엔비디아 H20 칩의 보안 리스크를 거듭 제기하며 압박에 나서고 있습니다. 중국 인민일보가 최근 엔비디아 어떻게 당신을 믿으란 말인가 라는 논평을 실은 데 이어서 중국 CCTV의 산하 소셜 미디어죠. 그러니까 위위안탄테는 어제 중국은 백도가 있는 칩을 사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보안 전문가를 인용해 엔비디아 칩 전용 소프트웨어 플랫폼인 쿠다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과정에서 백도어를 작동시키는 명령이 심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백도어 뭐냐? 정부나 앵커가 기기 내부에 숨겨진 기능을 통해 데이터를 탈취하거나 원격 조작할 수 있는 기능을 말합니다. 엔비디아 측은 계속 끊임없이 지금 중국 당국 그리고 지금 중국 언론 나오자마자 계속 즉각적으로 이제 부인을 하고 있고 이미 부인한 바 있습니다. 자, 엔비디아 가뜩이나 중국 매출 일부를 미국 정부에 내야 하는 상황인데 또 여기서 중국이 보안 의혹을 줄곧 주장하면서 아주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인 셈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싱가포르 ASMPT가 오늘 중국 선전에 있는 반도체 장비 제조 공장을 폐쇄한다고 밝혔습니다. ASMPT는 중국 선전 공장 폐쇄는 고객사의 요구와 시장 변화에 더욱 적절히 대응하고자 자사의 글로벌 공급망을 최적화하는 차원의 결정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또 이번 결정에 따라 글로벌 제조 사업의 비용이 절감되고 민첩성과 회복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회사 측은 이번 공장 폐쇄로 직원 약 950명이 그러니까 영향을 받게 됐다. 그러니까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들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재배치 등과 관련해 정당한 대우를 약속한다고 밝혔습니다. ASMPT는 이번 선전 공장 폐쇄가 글로벌 제조 사업 부문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이제 자평했는데요. 오늘 홍콩 증시에 상장된 싱가포르 ASMPT 주가는 소폭 올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세계 1위 배터리 기업 중국의 CATL, 그러니까 닝더스다이가 중국 장시성에서 운영해온 대형 리튬 광산의 생산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CATL은 오늘 투자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장시성 이춘시에 있는
제인샤워 광산의 채굴 작업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CATL은 관련 규정에 따라서 광산 매너를 갱신하기 위한 신청 절차를 가능한 빨리 처리하고 있다며 승인이 나면 생산을 재개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중국 선물일보는 CATL 관계자와 업계 인사 등을 인용해서 제인샤워 광산의 채굴 작업이 단기간 내에 재개될 계획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리튬 업계는 중국 당국이 최근 과잉 생산과 저가 출혈 경쟁을 관리 단속하겠다는 방침을 여러 차례 강조한 가운데 CATL의 제인샤워 광산 운영이 중단됐다는 데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뭔 얘기냐? 중국 당국이 채굴 허가 갱신을 미루면서 공급량을 조절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리튬 산업은 전 세계적인 공급 과잉과 전기차 수요 둔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요. 2022년 최고가를 정점을 찍었던 이제 가격에서 리튬 가격이 그 이제 90% 가까이 폭락한 상황입니다. 제인샤워 광산은 전 세계 리튬 생산량의 약 3%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블룸버그 통신은 이날 광저우 선물거래소에서 탄산 리튬 선물이 가격 제한폭, 그러니까 8%까지 상승했고 호주에서는 리튬 등 광물 업체들의 주가가 급등했다며 2년 넘게 과잉 생산으로 어려움을 겪은 업계에 이번 생산 중단이 큰 호재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오늘 홍콩 증시에 상장된 중국 CATL 주가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제 로봇 연맹은 오늘 지난해 전 세계 산업용 로봇 설치 대수가 52만 대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29만 대를 중국이 차지했는데요. 중국은 지난해 경기 침체 속에서도 공장 로봇 설치가 전년보다 5% 늘어났습니다. 반면에 미국과 일본, EU는 각각 9%와 7%, 6%씩 줄었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올 상반기 중국 산업용 로봇 생산량은 지난해 상반기보다 35.6%나 늘어나 37만 대를 달했는데요. 국제로봇연맹은 지정학적 불확실성과 미국의 관세 영향으로 투자 의욕이 저하된 상태지만 중국의 지속적인 경기 확장으로 아시아에서 산업용 로봇 산업 성장 전망은 긍정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올해를 휴머노이드 로봇 상용화 원년으로 선언하고 최근 세계 로봇 컨퍼런스도 이제 개최를 했는데요. 중국의 로봇 산업 가속화는 제조업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미중 관세 무역 협상에서 중국의 제조업을 축소하라고 강요하고 있는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주문과는 정면 배치됩니다. 오늘 홍콩 증시에 상장된 중국 휴머노이드 로봇 선두 기업이죠. 유비테크 로보틱스는 3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데일리 아시아 오늘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